네, 세렌제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렌제 종목이 올라왔죠. 이 종목도 키치. 오늘 이제 아무래도 오늘의 가장 큰 이슈가 관세 관련된 이슈인데, 이게 좀 빠졌잖아요. 거의 뭐 상승한 종목 개수가 거의 없어. 거의 대부분 하락했어. 2,000개, 2,000개가 넘죠. 2,200개가 하락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네, 센즈랩은 오늘로 상승해줬습니다. 센즈랩은 뭐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네요.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빠졌었네. 월봉에서도 빠졌다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는구나. 최근에 좀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그치. 반등이구나 반등. 상장한 지는 3년차 3년차 기업입니다. 이렇게 좀 하락하다가 최근에 신저가 좀 네, 5,200 되게 일반적인 어떤 차트 패턴인데요. 통상적인 차트 패턴.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살짝 돌려주긴 하네요. 이렇게 좀 돌려주는 모양새. 그러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3년차 되고서 이제 돌려준 거니까 되게 일반적인 패턴이라 가지고. 근데 오늘의 그 거래 대금은 1,834억 원 정도 움직였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센즈랩의 어떤 이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센즈랩의 비즈니스 모델. 센즈랩은 사이버 보안. 근데 여러분들 보안 아시죠? 최근에 이제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딥시크가 발표됐는데 발표되고서 이제 충격이었죠. 충격이어가지고 엔비디아가 확 빠졌잖아요. 거의 18% 정도 빠졌는데 다시 그 밑구리 잡아주면서 올라갔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딥시크가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딥시크 사이트로 막 공격을 했어요. 해커인지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간 해커들이 공격을 막 했어. 그래서 보안 문제가 대두가 됐어. 그래서 이때 당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밑꼬리 잡아서 막 올라갔거든요. 폭락했던 종목들이. 그런데 어떤 종목들이 주로 올라갔냐면 보안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어요. 시큐리티.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센즈랩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국의 전문 보안 솔루션 회사입니다. 특히 APT와 같은 고급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위협 탐지 플랫폼, 악성 코드 탐지 및 분석 솔루션, AI 보안 기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위협 예측 및 탐지, 보안 컨설팅 및 관리 서비스, 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 제공, APT 위협 증가, 랜섬웨어 같은 고급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보안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AI 및 빅테크 활용, AI를 기반으로 한 보안 솔루션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 및 민간 계약 확대, 한국 정부 및 대기업과의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확장, 동남아시아 및 미국 시장 진출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 어드밴스드 이거 좀 살짝 좀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 정책의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샌즈랩에 대해서. 샌즈랩은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중심 회사로 디지털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서비스는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위협 탐지 및 분석 도구 등이 포함된다. 관세 정책의 영향. 샌즈랩은 물리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지 않으므로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세 정책과 같은 글로벌 긴장은 사이버 위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IT 투자 예산이 축소되어 단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샌즈랩은 이번에 관세 정책에 피해를 거의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전에 설명해 드릴 게 요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려 볼게요.
그 APT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직화된 해커 그룹이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조직, 기업,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교하고 지속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사이버 위협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사이버 위협을 가는 거, 그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 탐지하고 방어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면 아시겠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정도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거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센즈랩이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오늘 올라간 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좀 센즈랩 종목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요도 한번 올라왔고, 그치. 이전에 이제 17.63% 올라왔고, 오늘도 18.18% 올라왔고. 근데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드랩의 주가 급등 이유와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그 딥시크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그 MS 간의 AI 사이버 보안 논의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의 중요성.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의 보안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센즈랩 같은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센즈랩은 AI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쪽 센즈랩이라는 회사하고 여기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센즈랩하고 이제 보안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협업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어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기사로 있지 않을까? 그렇지. 뭐 MS와 AI 보안 개발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여튼 이제 보안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드린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MS 간의 AI 사이버 보안 논의는 미국의 강화 정책과 맞물려 센즈랩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기술 기반의 보안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샌드랩은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춘 기술 제공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 상승과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샌드랩은 AI 기반 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MS와의 협력 및 글로벌 보안 수요 증가에 힘입어 향후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샌드랩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모멘텀, 이런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는 상장된 지는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재무제표 좀 볼게요. 근데 재무제표가 아마 좋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이제 상장된 지 3년 차 정도 되면은 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도 있는데 3년 차에는 좀 그렇게까지 많이 벌지 못해요. 버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괜찮긴 하지. 우선은 이제 PBR은 2.87이고요. 근데 유동 비율은 35.69네요. 그쵸?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회사들의 특징이긴 합니다. 유동 비율이 적당.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죠. 이건 이제 통상적인 영역이라서. 뭐 나중에 이제 자본 거래할 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차트 움직임은 나쁘진 않습니다. 3년차 제가 보는 3년차의 차트 흐름이에요.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통상적인 거. 그리고 1월 23일 날 재무제표 관련 재무제표 이거 좀 나왔죠. 잠정 실적이 좀 나왔는데 보니까는 매출이 줄어들었죠. 안 좋아요. 예. 매출이 이게 원이죠. 117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줄어들었어. 원래는 이제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좀 증가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영업이익도 많았어서 손실이죠. 예, 단기 손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의 손실이면은 그나마 매출이라고 증가해가지고 매출이라도 증가해가지고 시장 침투율이라고 하죠. 시장의 어떤 파이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하죠. 아직까지는 뭐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요 재무 현황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뭐 자산 총계가 520억 원으로 약간 증가했고 직전 사업연도 대비 그리고 부채가 줄어들었어요. 39억 원으로. 그리고 자본 총계가 480억 원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뭐 재무 상태표는 괜찮아요. 근데 뭐 상장한 지 3년 차밖에 안 돼 갖고 그다음에 유동 비율도 한 30%이기 때문에 뭐 자본 나중에 뭐 자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네, 충분하게 뭐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뭐 지금 이 재무 갖다가 뭐라고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경상, 연구 개발비, 판관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 뭐 아직은 솔직히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많이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근데 이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뭐가 있냐면은 저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재무제표고 현금 흐름표에서 그래도 뭐 좀 약간 낮은 건 있어. 현금 흐름표는 이제 실제적으로 현금 직접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이 이전에는 손실이었잖아요. 76억.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6억 2,9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흑자로 좀 전환된 부분이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에서. 그래서 이런 건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은 많았어. 그러니까 뭐 더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무활동 현금은 뭐 92억 정도.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기말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뭐 안정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안정적인 기업은 아니고 그냥 이 종목을 좀 보실 적에 뭐 재무관적으로 좀 보시기는 좀 약간 불편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가 뭐 너무 안 좋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통상적인 3년 차의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냉정하게 보면 안 좋긴 하죠. 냉정해 보면 안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주식이란 게 또 그렇게만 바라볼 영역은 아닌 영역도 있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 줄 것은 감안해 줘야 될 영역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관점 본다면 뭐 그렇게까지 뭐 예, 일반적인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센즈랩을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 모멘텀 관점랑 부분, 그다음에 비전 관점, 그리고 현재의 어떤 기술적 관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선은 뭐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기술적 관점은 그래도 돌려준 건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이게 소형주죠. 소형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수도 크고 안정적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3년차 돼서 돌려준 건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하락 추세선 따라서 삐쭉 올라왔죠. 약간 매집봉 세워놨죠. 그래서 약간 돌려준 건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이런 뭐 종목에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이제 주목해볼 종목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수급은 떠들어댈 수준은 안 됩니다. 그냥 현재는 뭐 모멘텀과 기술적 관점, 그 정도 수준에서만 바라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재무 상태표 같은 거 체크하고 그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체크하면 돼요. 네, 그러면 샌드랩은 여기까지 볼까요? 이 정도 보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죠? 네, 샌드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